여러분, 어느 날 문득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웃음을 잃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가 반가운 날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엔 그저 커피 한 잔에도 웃음이 났는데 이젠 뭐든 시큰둥하고 괜히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리죠. 나 이제 늙었구나.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늙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두 번째 봄을 함께 여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늙어보니 재미있게 사는 법은 따로 있었다. 70대, 80대에도 눈빛이 반짝이고 걸음걸이가 가볍고 심지어 주름조차 아름답게 빛나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된 5가지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처럼 번져갈 겁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왜 어떤 사람은 즐겁고 어떤 사람은 외롭고 공허할까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데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바로 그것 하나가 인생의 빛을 바꿔 놓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교훈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며 느낀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이젠 그냥 버티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늙었지. 그런데 말이죠. 그런 생각이 바로 인생을 재미없게 만드는 독입니다. 인생을 재밌게 사는 사람들은 늙은 나이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루는 살아봐야 알지. 오늘도 새로운 걸 배워볼까? 웃는 게 돈 드는 일인가? 이런 마음의 습관이 그들을 젊게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저는 그 5가지 비밀 중 첫 번째를 말씀드릴 겁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실제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되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웃음입니다. 웃을 줄 아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사람은 병이 달아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 신경과 전문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은 뇌를 속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지금 행복하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 순간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면역세포가 깨어납니다.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밝아집니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자세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78세의 박영순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오랫동안 혼자 사셨습니다. 처음엔 그분도 말수가 줄고 늘 우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영순아, 오늘도 살아있네. 잘했어. 그 한마디를 하며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셨대요. 놀랍게도 그 웃음이 하루의 기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웃들도 말했답니다. 요즘은 영순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억지로 웃었는데 이젠 진짜로 웃음이 나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 소리내어 웃는 사람은 하루를 2번 사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거슬러서 젊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웃음으로 뇌를 속이는 건 가능합니다. 요즘 TV를 켜도 웃을 일이 없고
같고, 사람들과 만나도 다들 무겁습니다. 그럴수록 먼저 웃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남이 웃겨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웃겨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마음의 독이 풀리고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게 바로 인생을 다시 즐겁게 만드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 많죠.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고, 배우자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 들으면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섭섭한 일 당하면 그럴 줄 몰랐는데 하며 가슴이 쿡쿡 아프죠. 그럴 때 우리는 본능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인데.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탓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더 무겁고 더 아픕니다. 저는 병원 상담실에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이정자 어르신이었는데요. 늘 혈압이 높고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멀쩡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하소연을 하셨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몰라요. 남편은 일찍 떠나고,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고, 친구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거의 안 하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전부 탓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남편 탓, 자식 탓, 세상 탓, 그리고 마지막엔 내 탓까지. 그러니 마음이 쉴 틈이 없었던 거죠. 그분께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누굴 탓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3번만 반복해 보세요. 일주일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기해요. 그냥 그렇게 중얼거리니까 진짜로 마음이 덜 화가 나요. 이건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는 마음의 독을 녹이는 주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뇌는 싸움을 멈추고 불안과 분노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즉, 마음이 스스로 안정되는 거죠. 스트레스의 80%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자식이 내 뜻을 알아주길, 남편이 좀 더 따뜻하길, 세상이 내 편이길.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평생 화 속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빨리 인정합니다. 그래,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노신사, 85세의 정태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누굴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소. 미워하면 그 사람은 내 머릿속에 공짜로 새 들어 사니까.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떠나도 내 마음엔 남는다. 하지만 용서하면 내 마음이 비워지고 가벼워진다. 결국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법은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가볍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지금도 괜찮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굴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안아주는 겁니다. 그 순간 인생은 달라집니다. 남을 이해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결혼 50주년을 맞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싸움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토록 오래 행복하게 사셨나요? 노인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울 때마다 누가 옳은지 따지지 않았어요. 대신 누가 먼저 웃는지가 중요했죠. 그래요. 인생의 행복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웃는 사람에게 옵니다. 탓하지 말고 웃어 넘기세요. 그게 바로 마음의 평화이자 두 번째 비밀, 남 탓을 멈추는 순간 인생이 편해진다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늙지 않으려면 계속 배우면 된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늙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아서 늙는다. 이 말은 단순한 멋진 문장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의 뇌는 신경세포가 새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뇌는 근육처럼 쓸수록 단단해지고 놀리면 금세 약해집니다. 저는 예전에 82세의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유튜브로 영어를 공부하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다 말렸죠. 그 나이에 무슨 영어야. 이제 쉬어야지. 뭐 하러 고생해. 하지만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면 늙어요. 배우면 살아있어요. 그분은 매일 10개의 단어를 외우고 매주 한 편의 영어 동화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발음이 놀랍도록 자연스러워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얼굴이 환했습니다. 여러분, 배움은 젊음의 원천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이 배우는 한 우리는 절대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내가 아직도 가능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깨어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기억력이 향상되며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뇌는 점점 이 사람은 필요 없구나 하고 기능을 줄입니다. 그게 바로 노화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배움의 크기가 아닙니다.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는 것,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것,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보는 것도 모두 배움입니다. 배움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호기심을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호기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젊습니다. 그 사람의 대화에는 온기가 있고 눈빛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76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요즘 그림을 배우십니다. 젊을 때는 평생 장사만 하시다가 은퇴 후에 손자에게 그림 선물을 하겠다고 붓을 처음 잡으셨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을 제대로 긋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꾸준히 그렸더니 2달 만에 색감이 살아났고 지금은 직접 그린 그림을 마을회관에 전시까지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릴 줄 알았다면 인생이 이렇게 재밌는 줄 진작 알았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오래도록 여운이 남았습니다. 배움이란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허하고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지시나요? 그건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배움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좋고, 노트에 손글씨로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유튜브로 요리나 운동을 배워도 좋습니다. 그것이 다 뇌의 운동이고 젊음을 되찾는 길입니다. 미국의 신경심리학자 밀러 박사는 노년층에게 평생 배움의 습관을 실험했습니다. 하루 15분씩 새로운 것을 배우게 했죠. 놀랍게도 단 3개월 만에 참가자들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평균 30%나 향상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표정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가 짧아요. 내일이 기다려져요. 이게 바로 배움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배움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값집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우리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하고 성취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삶의 활력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노년의 자양분입니다. 공부하는 노인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그는 이미 미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의 달인이자 진짜 어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아직 배울 게 많다. 오늘도 새로운 걸 한 가지 배워보자. 그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젊게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바로 나는 쓸모없지 않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아이들도 다 컸고 내 일은 다 끝났지.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잖아. 그런데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건 단순한 한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주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없음으로 선언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역할을 하죠. 부모, 배우자, 친구, 이웃, 동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떠나고, 직장은 끝나고, 사회적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느껴지죠.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정한 기준일 뿐. 당신의 존재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 의미입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밥을 해주는 그 시간.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사랑의 기억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옆집 아이에게 미소 한 번 건네는 그 순간. 그건 그 아이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처럼 남습니다. 한 어르신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던 79세의 박정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바쁘고 집에는 말할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대요. 그러다 우연히 마을 복지관에서 아이들 책을 읽어주는 봉사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어주며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며 이런 말을 하셨죠.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그 뒤로 할머니는 매주 월요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오늘도 누군가의 귀에 내 목소리를 남기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요.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건 비교의 잣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성과로 나를 증명했지만 이제는 존재 자체로 의미가 됩니다.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단 한마디가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긍정적인 자기 언어는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 자신감을 되찾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말을 진심으로 해보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아직 가치 있다. 그러면 어느새 마음속 불안이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여기 한 노신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혜윤 어르신 83세입니다. 젊을 땐 건축일을 하셨고 은퇴 후엔 마을 버스를 타고 다니며 길가에 쓰레기를 줍는 일을 스스로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돈이 나오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내 손이 살아있지. 그분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장갑을 끼고 집 앞 거리 청소. 그런데 그 작은 습관 덕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고 이웃들과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요즘은 하루가 짧아요.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쓸모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순간 이미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비교에 약해집니다. 누군가는 손주 돌보러 다니고 누군가는 여행 다니며 즐겁게 산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 생각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비교의 바깥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웃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면 그걸로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쓸모는 세상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 하나라도 해보세요. 이웃에게 인사하기,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버려진 화분에 물 주기. 그게 바로 당신이 세상에 빛을 더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비밀을 배웠습니다. 나는 쓸모없지 않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의 색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더 고맙고 세상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비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놔두면 편하다. 이 말 단순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붙잡으며 살아왔거든요. 사람을, 기대를, 과거를, 그리고 미련을. 그런데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놓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붙잡는 게 아니라 비워야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죠.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붙잡고, 배우자는 내 마음 몰라준다고 붙잡고, 친구는 서운하다고 붙잡고, 결국 마음이 묶이고 몸이 지칩니다. 70년, 80년을 살며 얻은 게 있다면 그건 이 한마디일 겁니다. 다 놓고 나니까 비로소 보인다. 어느 80세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손에 꽉 쥐고 살아야 부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손을 펴야 마음이 부자더라고. 그 말이 참 깊었습니다. 손에 꽉 쥐면 들어올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사라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삶의 여유란 바로 놓는 용기에서 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계는 거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친구를 아끼지만 그들의 선택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놓는 게 더 힘들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 중에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전화가 끊겼어요. 섭섭해서 밤마다 울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죠. 어머니, 혹시 아드님이 전화 안 한다고 지금 더 멀어진 건 아닐까요? 혹시 그리워서 더 가깝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전화를 안 해도 내 마음 속엔 늘 함께 있네요. 그날 이후 그 어머니는 기다림을 붙잡는 대신 놓는 사랑을 배우셨습니다. 놔두면 편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진짜 행복을 부릅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인정하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대신 저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만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건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억울했던 일, 미워했던 사람. 다시 생각해보면 그 감정이 나를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놓아야 합니다. 잊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감정에 더 이상 끌려가지 말자는 뜻입니다. 한 노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행위다. 그렇습니다. 용서란 내 마음을 비워 새로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 거창한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는 연습을 하는 데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뜻과 달라도, 자식이 연락이 뜸해도, 세상이 내 맘 같지 않아도 그냥 놔두세요. 인생의 지혜는 참는 법이 아니라 놓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세상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그냥 바라본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훨씬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결혼 55주년을 맞은 노부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싸움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시나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두었죠. 기자는 다시 물었죠. 그럼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답할 땐 잠깐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생각하죠. 그래, 저 사람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지.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놓아주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해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놓는다는 건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을 새롭게 여는 일이다. 그 공간 안에 평화가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5번째 비밀을 배웠습니다. 놔두면 편하다. 이 한마디 속에 인생의 평화가 들어 있습니다. 놓으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웃을 수 있습니다. 웃으면 인생이 다시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웃을 줄 알면 병도 달아난다. 둘째, 남 탓을 멈추는 순간 인생이 편해진다. 셋째, 늙지 않으려면 계속 배우면 된다. 넷째, 나는 쓸모없지 않다. 그리고 5째, 놔두면 편하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생활의 지침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즐겁게 만드는 5가지 마음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몸이 약해지고 주변이 조용해지고 세상이 멀어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이 약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근육이란 감사할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자신을 믿는 힘입니다. 이 근육을 다시 단단히 하면 인생은 나이를 넘어 다시 삶맛으로 채워집니다. 70대, 80대에도 반짝이는 눈빛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저는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은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삶을 익힌 분들이구나. 그분들은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오늘도 잘 살았다. 아직 내 몫이 남았다. 이 한마디가 바로 그들의 비밀입니다. 그건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을 때는 하루가 너무 바빴고, 나이 들어서는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긴 하루를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세요. 그 하루가 인생의 보석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엔 빨리 사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깊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한 85세의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젠 나한테 특별한 일은 없어요. 하지만 아침에 커피 향을 맡을 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올 때, 그냥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대단한 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일 속에 머무는 감사의 습관에 있다는 걸요. 웃을 수 있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걸 배워볼 수 있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년은 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누구에게나 슬픔은 있고, 누구에게나 외로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그 차이가 사는 사람과 사는 척하는 사람을 가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뭘 세상. 그런데요. 행복은 늦게 찾아와도 괜찮은 손님입니다.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어보기. 누군가를 탓하지 않기. 새로운 걸 배우기. 자신에게 괜찮아라고 말해보기. 그리고 한 번쯤 그냥 놔두기. 그 단 하나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들 겁니다. 저는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봐왔습니다. 주름은 비슷하지만 표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주름은 피곤함으로, 어떤 주름은 미소로 남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세상을 원망하면 얼굴이 굳고, 세상을 받아들이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지만 웃음은 마음의 청춘입니다. 웃는 얼굴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주변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미소 지어 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누군가의 마음도 바꿀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늙어서 인생이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웃음을 잃고 남을 탓하고 배우지 않고 자신을 깎고 붙잡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새로운 빛으로 채워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조금 덜어내는 데 있다는 거요. 우리는 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돈, 명예, 자식, 인정. 하지만 나이 들어 돌아보면 가장 그리운 건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리운 건 누군가와 함께 웃던 순간,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던 시간,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던 그 마음. 결국 인생의 행복은 사람과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들을 돌아볼 때입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들릴 수 있고,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냈지만 이제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 덕분에 내가 겸손을 배웠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오래 울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지혜는 받아들임과 감사함이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열려 있고 인생을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혜담은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나이에 뭘 세상. 그런 말 대신 이 나이에도 배울 게 있네. 이 나이에도 즐거울 수 있네.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또 뭐 하지 하고 한숨부터 쉬셨다면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나는 아직도 삶을 배우는 중이다. 배움이 멈추지 않으면 인생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노년은 언제나 젊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웃음을 잃은 것 같을 때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웃고, 탓하지 않고, 배우고, 자신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 그 5가지가 우리 인생을 다시 반짝이게 만듭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2번 청춘을 맞는다. 첫 번째는 몸이 자랄 때, 2번째는 마음이 깨어날 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2번째 청춘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고 조용한 하루 속에서도 마음이 설렌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면 그 온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댓글 한 줄, 인사 한마디. 그게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그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더 따뜻한 빛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지혜담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지만 웃음은 마음의 청춘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크게 웃어보세요. 그 웃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또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더 빛나길 지혜담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삶의 지혜를 전해드릴게요.